네, 유로존 위기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연일 하락하던 해외 증시 쪽에서 간만에 일제히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도 오늘 시장에 작용을 했는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 헤드라인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주요 지수가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좋았다는 부분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심리가 호전되고 있다는 기대감도 덧불어서 커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주 은행주 중에서는 시티그룹이 실적을 내놨는데 예상보다 좋았다는 부분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됐습니다. 애플과 관련해서는 합청업계가 단가를 인상한다라는 요구가 전해지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준의 3차 양쪽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지표를 통해서는 소매 심리가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 확신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해졌죠. 네, 오늘 상무부가 9월 소매 판매를 공개했습니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지난 8월 지수 역시 2010년 10월 이후에 최대치인 1.2% 증가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9월 지수는 0.8% 증가를 내다봤던 올가의 전망치보다도 상회하는 것이 되겠고요. 실업률 하락이라든가 집값 안정화로 인해서 소매 판매가 전반적으로 늘어났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이게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데 가장 큰 일조한 재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지만 크게 좀 소비 심리 위축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공개됐던 미시간 대학의 소비 심리 지수 역시 예상보다 좋았는데요.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는 소비 심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여전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는 것, 또 세금 인상이라든가 재정 지출 감축이 예상되지만 소비 지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TD증권은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노동시장이 취약하지만 이미 반환점을 돈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제조업 지표는 썩 좋지는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조업황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10월 제조업 지수를 공개했는데 마이너스 6.16을 기록했습니다. 전망치 마이너스 4보다 악화된 것이 되겠고요. 전월에 마이너스 10.41보다는 웃돌았습니다만 전반적인 우려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9월 수치는 2009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되겠고요. 수출 주문량이 감소하는 것이 주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만 기업의 경영 활동에는 재정 절벽이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부담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이미 JP 모건 체이스는 실적을 내놨고 이번 주 모든 은행주들이 다 실적을 내놓는데요. 시티그룹도 관심 속에서 실적을 공개를 했죠. 네, 미국 3위 은행인 시티그룹이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 거래가 매출이 늘어난 것이 실적 호전의 주 원인이다라고 시티그룹은 설명을 했는데요. 시티그룹에 따르면 3분기 특별항목을 제외할 때 주당 순이익은 1.0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망치가 97센트였는데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94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208억 3천만 달러보다 줄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 오늘 주가는 5.5% 올랐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해서 앞서서는 하청 업체들에서 뭔가 좀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오늘 애플의 아이폰5를 하청 생산하거나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관련 단가를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하청 업체가 5에서 10%의 단가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애플의 최대 하청 업체인 팍스콘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팍스링크라든가 라간 같은 애플 부품 공급 체인에 속해 있는 다른 업체 역시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0.8%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연준에서는 양적 완화에 관련해서 총재들의 연임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좀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죠. 네,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의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증권 매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레커 총재는 강조했는데요. 3차 양적 완화의 경기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통화정책은 다양한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 재조정을 여러 마찰에 방해시키는 방식 모두 상쇄시킬 수는 없다라고 올해 고총재는 강조했고요. 완전 고용에 대해서도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목표를 잡아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고전하던 좀 대형주 쪽에서도 해외 증시에 좀 반등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업종과 종목별의 동향 그리고 상품 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